예고드렸다시피 오늘은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밤사이 크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했죠. 그 영향이 그대로 국내 반도체주에 들어왔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는 33만 2,500원까지 밀리면서 3%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하락을 단순히 삼성전자 자체 악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차익 실현, FOMC를 앞둔 관망 심리, 그리고 스페이스X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수급 변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유가는 내려왔고 환율 부담은 조금 진정되고 있고 외국인은 6월 12일부터 다시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무조건 공포로 볼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건 맞지만 이 하락이 추세 이탈인지 아니면 FOMC 앞둔 숨고르기인지 그걸 구분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장 초반 하락에 놀라서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봐야 할 건 장중 낙폭 축소가 나오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받쳐주는지,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어디까지 선반영했는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는 상승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 전체가 무너진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놓고 보면 분위기가 꽤 나빴습니다. 마이크론이 6% 넘게 빠졌고 인텔도 크게 밀렸고 엔비디아도 약세였습니다. AMD와 브로드컴, 샌디스크까지 미국 반도체 전반에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반도체주가 아침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오늘 장 초반에는 미국 반도체 조정 여파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반도체주가 빠졌다고 해서 AI 반도체 서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조정은 FOMC를 앞두고 나온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AI와 반도체주는 많이 올랐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일부 자금이 먼저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락도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미국 반도체 조정의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을 볼 때 유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WTI 유가가 76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에너지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해야 한다는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가가 하루 이틀 내려갔다고 해서 물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방향을 봅니다. 며칠 전까지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오면 적어도 최악의 공포는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미국 반도체주는 빠졌지만 유가와 환율 쪽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출발은 약할 수 있어도 장중에 낙폭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반도체 조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수급이 유지된다면 하락이 계속 깊어지는 장이 아니라 숨고르기 장세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 핵심은 FOMC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자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점도표와 기자회견입니다. 시장은 이미 6월 FOMC가 다소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가 흔들리는 것도 단순히 실적 우려라기보다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리스크 관리에 가깝습니다. 점도표가 얼마나 매파적으로 바뀌는지,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걱정하는 수준의 강한 쇼크가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은 단순 동결이 아닙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두거나 9월 조기 인상 신호를 주거나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실상 걷어내는 식의 강한 매파 신호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성장주와 반도체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걱정했던 수준 안에서 마무리된다면 FOMC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빠졌고 테크도 흔들렸고 FOMC 경계감도 가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봐야 할 건 FOMC 전 공포가 과한지 아니면 진짜 추세를 깨는 신호인지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스페이스X입니다. 요즘 미국 시장에서 스페이스X가 정말 강하게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ETF 편입 기대, 레버리지 ETF와 옵션 출시 기대, 우주항공과 위성통신 테마까지 붙으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스페이스X가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이 왜 반도체에 영향을 주느냐? 시장의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초대형 성장주가 등장하면 기존에 많이 올랐던 테크주와 반도체주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와 새로운 테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나빠져서라기보다 시장 안에서 주도주의 무게중심이 잠시 흔들리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조정을 볼 때도 스페이스X 수급 흡수 효과를 같이 봐야 합니다. AI 반도체 서사가 끝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의 시선이 분산된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 부담은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기기, 우주항공은 완전히 분리된 테마가 아닙니다. 결국 모두 미래 인프라 투자라는 큰 흐름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빠진 돈이 반도체를 완전히 버리는 돈인지 아니면 이벤트를 앞두고 잠시 이동하는 돈인지입니다. 공개 증시로 돌아오면 오늘 출발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봉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빠졌고 하이닉스도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 급락을 생각하면 이 흐름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표 대형주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을 때는 강하게 움직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지수가 흔들릴 때도 가장 먼저 부담을 받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개별 악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가 빠졌고 FOMC를 앞두고 있고 전일 강세 이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락 출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락한 뒤에 누가 받느냐입니다. 장 초반에 개인이 공포로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주는지 아니면 외국인까지 같이 던지면서 낙폭이 커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 장중 수급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처음 30분의 하락보다 오후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라는 선명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AI 서버, HBM, 엔비디아 공급망이라는 서사가 굉장히 직관적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HBM 회복 기대와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가 같이 있지만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조정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표주로서 먼저 흔들릴 수 있고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으로 상대적으로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삼성전자가 약하다, 하이닉스만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한국 반도체 전체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대표 종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황 전체가 좋아질 때 디램, 낸드, HBM, 모바일 메모리, 차량용 메모리까지 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빠르게 반등하느냐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버리지 않느냐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면 오늘 하락은 단기 숨고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무려 24거래 연속으로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누적 순매도 규모도 7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매도가 아니죠. 한국 시장을 꽤 강하게 비워낸 겁니다. 그런데 6월 12일부터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섰고 누적 순매수 규모도 4.8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들어왔느냐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코리아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본 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하드웨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주도주 베팅인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팔았던 반도체와 IT 하드웨어에 대한 숏 커버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내려오고 환율 부담이 줄어들고 FOMC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단순히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만 보면 부족합니다. 왜 팔았고 왜 다시 돌아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5월부터 6월 초까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강하게 판 이유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금리 불확실성, 중동 리스크, 유가 급등 부담, 환율 불안, 그리고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가 겹쳤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환율과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큰 시장입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유가가 오르고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보이면 한국 주식을 줄이는 선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미 이란 휴전 기대감으로 유가가 내려왔고 달러원 환율도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FOMC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도 이미 매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선반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기 시작했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 흔들려도 외국인 수급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하락은 공포라기보다 이벤트 앞 숨고르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강하게 매도로 돌아서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격보다 수급을 봐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첫 번째 신호는 낙폭 축소입니다. 장 초반에 3% 안팎으로 밀리는 건 미국 반도체 급락을 감안하면 나올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계속 저점을 낮추는지가 중요합니다. 낙폭이 줄어든다는 건 아침 공포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장중에 삼성전자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오늘 하락은 추세 이탈보다는 숨고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입니다. 하이닉스가 버티고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는지 아니면 둘 다 낙폭을 줄이는지 봐야 합니다. 둘 다 낙폭을 줄이면 반도체 전체에 대한 수급이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만 버티고 삼성전자는 계속 약하면 시장은 여전히 HBM 선명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코스피 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밀려도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지수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조선, 방산, 전력기기, 금융 같은 쪽으로 이동하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빠지고 다른 업종도 같이 무너지면 그건 FOMC 앞두고 위험 회피가 강해지는 그림입니다. 오늘 좋은 그림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미국 반도체 조정 여파로 밀린 뒤 오전 후반이나 오후장으로 가면서 낙폭을 줄이는 그림입니다. 동시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와 반도체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환율이 안정되고 유가 하락 흐름이 유지되면 시장은 오늘 하락을 FOMC 앞둔 숨고르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공포로 던질 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락이 전일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다시 물량을 쌓는 구간인지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그림에서는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깨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고 코스피가 낙폭을 줄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FOMC 결과만 확인하면 다시 상단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유지합니다. 특히 FOMC가 시장이 걱정한 수준 안에서 마무리된다면 오늘 하락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전의 눌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때 다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중 낙폭이 계속 커지는 그림입니다. 장 초반 하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후로 갈수록 매도가 더 강해지고 삼성전자가 계속 저점을 낮춘다면 그건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매도로 꺾이는 그림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선 게 이번 반등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반도체 조정의 빌미로 외국인이 다시 대규모 매도에 나선다면 시장은 아직 한국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사는 구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FOMC를 앞두고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는 그림입니다. 유가가 내려와도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튀면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흔들리면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도 가지 않고 시장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는 순환매가 아니라 위험 회피입니다. 오늘 장에서 조심해야 할 건 삼성전자 하락 자체가 아니라 하락을 받아주는 수급이 사라지는지입니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평단이 낮은 보유자라면 오늘 장 초반 하락만 보고 급하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반도체 조정과 FOMC 경계감 때문에 시장 전체 변수에 맞춰 흔들리는 중입니다. 개별 기업의 구조가 하루 만에 나빠진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중 외국인 수급과 낙폭 축소 여부를 보면서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낫습니다. 반대로 최근 급등 구간에서 고점 부근에 들어온 투자자라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평단이 높은 투자자가 가장 흔들리기 쉽습니다. 장 초반 하락에 놀라서 던지면 저점 매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버티면 FOMC 이후 추가 변동성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자는 오늘 종가가 중요합니다. 장중에 낙폭을 줄이는지 아니면 저가 부근에서 끝나는지 봐야 합니다. 종가가 저가 근처라면 FOMC 전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의 낙폭을 줄이고 외국인 수급이 유지된다면 너무 공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오늘 장이 오히려 중요한 관찰 구간입니다. 하락 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FOMC를 앞둔 장에서는 아침에 싸 보이는 가격이 오후에는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자는 장 초반 추격 매수보다 수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가 3% 안팎으로 밀렸을 때 외국인이 받는지 낙폭이 줄어드는지 코스피가 같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오전장에는 약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이고 외국인 수급이 유지된다면 그때부터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중 내내 약하고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환율이 불안해지면 현금을 굳이 급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전략은 하락 출발 시 추격 매도가 아니라 수급 확인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자에게도 무리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림이 진짜 매수 기회인지 확인하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변동성으로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과 FOMC 이후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잠시 쉬면 시장이 바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돈이 이동하는지에 따라 장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은 AI 하드웨어와 미래 인프라입니다. HBM, SSD, 기판, 장비, MLCC 같은 쪽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과 같이 봐야 합니다. 이쪽이 버티면 반도체 조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스페이스X가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우주항공과 위성통신, 우주 방산 쪽에도 시선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반도체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시장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분산되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조선과 방산은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는 구조적 주도 섹터입니다. 전력기기와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연결됩니다. 금융주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과 보험 같은 업종은 6월 이후 키 맞추기 순환매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반도체가 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죽었느냐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자금이 시장 안에서 돌면 순환매입니다. 자금이 시장 밖으로 빠지면 위험 회피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빠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포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국 반도체 조정은 FOMC 앞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합니다.
유가는 내려오고 있고 환율 부담도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4거래일 연속 매도 이후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아직 한국 반도체를 버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다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추세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확인하는 날입니다. FOMC를 앞두고 누가 물량을 줄이는지, 누가 물량을 받는지, 그리고 장중 하락을 얼마나 되돌리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락폭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합니다. FOMC 이후 시나리오도 미리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FOMC가 시장 예상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점도표가 너무 강하게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고 기자회견에서도 시장을 놀라게 할 정도의 발언이 나오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그동안 가격에 반영했던 경계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을 들렸던 반도체주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유지된 상태에서 FOMC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코스피 상단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그림은 FOMC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두거나 조기 인상 신호가 나오거나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이 너무 강경하면 성장주와 반도체에는 부담입니다. 이 경우 오늘 하락이 하루짜리 숨고르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OMC 전에 무리하게 결론을 내릴 장이 아닙니다. 하락 출발에 놀라기보다 장중 수급을 보고 FOMC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 반도체가 다시 힘을 받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길게 보면 오늘 하락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흐름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조정과 FOMC 관망 심리가 부담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회복 가능성과 메모리 업황 개선이 붙어 있습니다. 더 길게 보면 AI 서버, HBM, DRAM, NAND, 차량용 메모리, LPDDR까지 삼성전자의 여러 성장축이 다시 시장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는 오늘 하루의 음봉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단기 대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하루 이틀 변동성만으로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국 반도체를 사는지, 메모리 가격 회복이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FOMC 이후 글로벌 성장주 심리가 회복되는지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락은 그 흐름이 깨졌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깨지지 않았다면 하락은 숨고르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다시 꺾이고 장중 낙폭이 확대되고 FOMC까지 매파 쇼크로 나오면 그때는 방어적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는 공포와 확신 사이에서 수급이라는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정리해야 할 전략은 명확합니다. 하락 출발했다고 바로 추격 매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저점 매수라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오늘은 수급 확인이 먼저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낙폭을 줄이는지, 외국인이 코스피와 반도체를 계속 사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다른 주도 섹터로 순환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좋게 나오면 오늘 하락은 FOMC 앞둔 숨고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모두 나쁘게 나오면 오늘 하락은 단순 차익 실현보다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포로 던질 구간과 확인하고 대응할 구간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판단의 날이라기보다 확인의 날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수급과 장중 회복력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입니다. 최근 3거래일 순매수가 일시적 숏 커버링인지 아니면 다시 주도주를 사는 움직임인지 오늘과 FOMC 이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방향은 그 확인 이후에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방, 한국 반도체 주도주 신호 공유방, 미국 나스닥 주도주 신호 공유방
방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삼성전자 자체 악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 조정, FOMC 관망, 스페이스X 수급 블랙홀 이 세 가지가 장 초반 부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 하락, 환율 안정, 외국인 순매수 전환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공포로 결론 낼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낙폭을 줄이는지, 외국인이 계속 받쳐주는지, 그리고 FOMC 이후 반도체 수급이 다시 살아나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끝난 종목이 아니라 FOMC 앞에서 숨을 고르는 종목인지 확인받는 구간입니다.